김영란법이라고 불리죠. 이제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능 금액의 한도가 오릅니다. 올 추석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는데 정작 혜택을 볼 수산업계는 쉽사리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이나 경남 마산 어시장 등 유명 어시장들도 일본 오염수 방류 충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 이번 주부터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에 수산물 선물 한도가 높아집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추석, 설 명절에는 한시적으로 2배, 3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모바일과 온라인 상품권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아직 기대보다는 의구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고객들이 시장 자체를 찾지 않는다는 게 가장 걱정입니다. 아무리 30만 원 올린다 해서 15만 원이 30만 원짜리 된다 해서 안 할 분들이 안 하고 그러진 않고요. 이거는 방류가 문제이기 때문에 30만 원 올린다 해서 별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밥줄 끊기게 됐는데 지금. 수산업계도 당장 한도 상향에 큰 기대는 걸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제수용품 구매가 늘까에 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어차피 가격이 10만 원대 가서는 안 되니까 15만 원으로 가면 설 명절에 30만 원 정도 하면 그래도 제사용품이 다 마련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라도 올려야만이 숨이 트이지 않을까. 정부는 일단 모바일 상품권까지 허가된 만큼 명절 유통 규모 자체가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럭 상품권, 전복 상품권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모바일 카톡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대로 이번 추석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일본 오염수에 멍든 수산업계에 희망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스쿨존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국적으로 도로 곳곳에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오히려 기존에 있던 무인 단속 카메라까지 줄이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었다는 게 이유인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주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스쿨존에 굴러떨어진 화물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난 뒤 각종 안전대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전펜스 강도를 높이고 교통 단속 장비를 늘리는 등 통학로 관리에 재원을 집중한다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안전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안전은 특별히 보호돼야 하고 사회 안전망 내에서 관리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스쿨존에서 핵심 안전시설인 무인 단속 카메라를 줄이는 것을 고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스쿨존에 무인 단속 카메라가 10배 늘면서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경사로나 큰 도로를 낀 위험지역 스쿨존에는 단속 카메라가 2-3개씩 중복돼 설치된 곳이 늘고 있습니다. 스쿨존 많이 없어지면 더 좋죠. 차 갖고 다니는 사람 많이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학교 앞에 차 대는 사람들이 별로. 조만간 부산시와 자치경찰위원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카메라 이격거리를 조정해 개수를 줄이거나 과속 방지턱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스쿨존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감축 논의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스쿨존 무인 단속 카메라를 늘려달라는 쪽과 줄여달라는 민원 사이에서 부산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가덕 신공항은 10조 원이 훨씬 넘는 돈이 투입되는 그야말로 메머드급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정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커 최소 7조 원이 투입되는 부지조성공사가 지역 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왜 그런지 김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덕 신공항 공사는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는 턴키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엑스포 전에 개항을 해야 하는 특수성을 반영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턴키 방식 때문에 공사 참여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신공항 공정은 부지 조성, 건축, 도로, 철도 등으로 나뉘는데 특히 부지 조성에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됩니다. 최소 7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조달청 행정규칙은 컨소시엄 구성원 최소 지분율을 5%로 규정해 두었고 7조 원이 사업비라면 최소 3,500억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야만 합니다. 이 정도 금액을 동원할 능력을 갖춘 지역업체는 사실상 없습니다. 컨소시엄을 10곳 이내 회사로 구성한다는 조항도 더 많은 업체 참여를 바라는 지역의 희망과 다릅니다. 여러 개 회사가 같이 협력을 해서 하게 되면은 또 공사기간 또 더욱이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완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면서 부산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공항 부지 조성공사 등의 지역업체가 참여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다음 달 국토부는 가덕 신공항 기본계획 3차 설명회를 갖습니다. 이때까지 지역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영아 살해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논의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산모의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보호 출산제입니다. 해외에서도 우리 사회보다 먼저 이런 고민을 해왔는데요. 불편한 진실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 해외 보호 출산 제도를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 소방서입니다. 소방서 외부 한편에 안전한 피난처 아기 상자라고 불리는 베이비박스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아이를 두면 알람이 울리고 아이는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1999년 텍사스주에서 먼저 시작된 뒤 미국 50개 주에서는 현재 영아 피난제가 시행 중입니다. 이 법에 따라 생후 72시간에서 50일 이내 영아를 피난소에 두는 행위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의 생명권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제도를 공공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안전한 영아 피난처. 독일에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실내 출산제가 시행됐습니다. 임신부가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익명 출산이 가능합니다. 아이는 16세가 되면 친생모의 인적 사항이 담긴 혈통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당신 신원 노출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상담을 받으세요. 실내 출산제 도입한 독일도 한 24% 정도가 직접 양육의 길을 택합니다. 프랑스는 16세기에 영아 살해와 낙태 등이 사회 문제가 되자 안전한 출산의 필요성을 인식해 익명 출산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영유아 포기 사무소가 제도화돼 자녀를 포기할 수 있었으며 1940년대 비밀 출산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보호출산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지만 찬반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 이용도 아직 불법입니다. 엄마와 아이를 어떻게 하면 분리되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고 초기 지원을 잘 해서 잘 사회에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여론도 여전한 가운데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은 지난 2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찬반 의견 모두 친모와 영아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자는 주장인 만큼 영아 살해와 같은 비극을 막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제도의 도입과 시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시즌 첫 7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리그 7위까지 추락한 롯데는 서튼 감독까지 자진 사퇴해 가을 야구 진출에 먹구름이 꼈는데요. 반면 NC는 투타의 조화로 가을 야구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조진욱 기자입니다. 한 점 차로 뒤진 9회 말 이정훈과 안치홍, 전준우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이 타석에 들어섭니다. 대역전극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3자 범퇴. 롯데는 시즌 첫 7연패 늪에 빠집니다.
올 시즌 260억 원을 투자한 롯데는 시즌 초 단독 1위를 기록하며 국내 야구 붐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름 들어 계속된 패배로 리그 7위까지 추락해 가을 야구도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가을 야구만 보고 교체한 구드럼은 오히려 독이 됐고 다음 달 박세웅과 나균환이 아시안 게임으로 빠지면 대안도 없습니다. 돈을 이렇게 썼는데 6, 7년 동안 나아지는 게 없다면 솔직히 저는 야구 안 볼 것 같습니다. 결국 팀의 수장인 서튼 감독도 성적 부진과 건강 이상을 이유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잔여 시즌은 수석 코치이자 과거 1군 감독이었던 이종훈 코치가 이끌어가지만 기대감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못해서 어차피 못해서 잘린 거잖아. 글쎄 뭐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 5강은 좀 힘들어요. 반면 NC는 1위 LG에게 싹쓸이 승을 거두는 등 가을 야구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손아섭과 박민우로 이어진 테이블 세터와 박건우, 마틴, 권희동 등 중심 타선이 압도적입니다. 다승 1위 패디를 중심으로 한 투수진과 김한별, 김영중 등 백업 선수들의 고른 활약도 상승세의 비결입니다. 이제 남은 경기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가 꼭 반드시 진짜로 모든 선수들이 말하는 창원 NC파크에서 가을 야구 할 수 있게끔 꼭 준비 잘해서 좋은 경기로 가을 야구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야구를 목표로 한 라이벌 두 팀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경남도 선관위가 천영기 통영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천 시장이 이번 달 열린 축제 현장에서 했던 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황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한산대첩축제 마지막 날 열린 시민대동제 현장입니다. 주민들이 차린 주막에 천영기 통영시장과 지역 당협위원장인 정점식 국회의원 등이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천 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정 의원을 지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건강하고 우리 문재인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봉핑동 포가 다 나야 되겠습니까? 안 나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에 포만 안 놓으면 봉핑동 알아서 하이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동장과 정 의원은 실제 초등학교 동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 시장은 다른 주막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가 동장인 지역의 주민들 앞입니다. 시장님, 고등학교 선배가 임직이 아닙니다. 또 안 나와서 내년 4월에 지금 하니까 저 좀 많이 풀어주십시오. 본인과 국회의원의 관계를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네. 누구 도와줘야 되죠? 정동씨! 우리가 통영시가 한 10년 만에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관계를 불합쳤습니다. 경남도 선관위는 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요일부터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니까 다시 확인하고 아마 저희 일정에 맞춰가지고 조사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천 시장은 사전에 준비하거나 의도한 발언은 아니었으며 선관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뭐 의도한 거 처음부터 기획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저로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우리 시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 지자체장들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천 시장의 발언 논란까지 이어지며 지역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이 부산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정유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 알 권리 등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으며 첫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철근 누락 의심 사건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 다시 실시됐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서울 수서 역세권 지역 아파트의 철근 누락 의심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진행했으며 LH에 대한 경찰의 4번째 압수수색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설계와 구조, 시공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경남건설기계지부 레미콘 제회는 진주시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진주, 사천, 산청 등 서부권역 레미콘 운반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서부권 노조원 200여 명은 레미콘 회사에서 그동안 민주노총과 했던 임금 단체 협상을 노조가 아닌 개별 기사화하고 있다며 파업 돌입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거제, 통영 등 남부권 레미콘 지배 파업에 이어 서부권도 파업에 들어가면서 일부 현장에선 공사 차질이 예상됩니다. 부산 거제동의 한 재개발 조합이 무허가 상가 증축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KNN의 보도와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가 법정 다툼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재개발조합은 시공사가 확인 없이 상가 증축 공사를 시작해 60억 원의 원상복구 공사비가 발생했다며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구청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없이 공사를 지시한 조합의 과실이라며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부산 교도소와 구치소의 입지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가 이달 말부터 한 달 동안 실시됩니다.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사상구와 강서구 사이의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 교도소와 부산 구치소의 입지 선정을 위해 두 지역 주민 60%, 다른 지역 시민 40%로 여론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이 가운데 150명을 추려 시민 참여단을 구성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전문가 의견과 함께 10월 말 부산시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함양군 휴천면 지리산 자락에서 4대를 이은 가족군으로 추정되는 천종산삼 14뿌리가 발견됐습니다. 한국전통신만이협회는 14뿌리 가운데 모삼의 수령은 감정 결과 80년 이상인 걸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4대 가족군 천종산삼의 총 무게는 102g이며 감정가는 8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인제대학교 교수단체 4곳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감사 요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감사 요청 단체는 인제대 교수평의회와 인제대 의대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인제대 지회, 인제대 의대 교수노조 등 4곳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학교법인이 주도한 서울백병원 폐원과 구대 총장 선임 과정이 불투명했다며 교육부 차원의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내일 새벽 경남 서쪽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전에는 부산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도 제법 많은 비가 예보돼 있지만요. 특히 모레에는 내륙 곳곳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최대 120mm, 경남 서부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가끔 비가 오겠고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세차게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출발하고요. 서부 경남의 낮 기온은 28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창원의 한낮 기온 29도, 거제 28도, 밀양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은 29도, 김해와 양산은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먼 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이번 주 내내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오전 관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11호 태풍 하이쿠이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주말 이후의 날씨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신 태풍 정보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